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파리 기후협약.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목표를 지켜도 빙상 손실과 해수면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단순한 온도 제한 목표를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중추신경계를 망가뜨려 치명적인 뇌 손상을 유발하는 광견병 바이러스. 국내 연구진이 빛과 나노 입자를 이용해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동물의 침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광견병 바이러스. 주로 개에게 물릴 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따라 뇌로 이동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아직 예방주사 외에는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무려 10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나노 입자를 개발했습니다. Our research started becaus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better ways to treat rabies. Rabies is a deadly viral infection that attacks the brain and the nervous system. 나노 입자로 광견병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입자를 대상자에게 주사하면 입자가 뇌혈관 장벽을 뚫고 감염 부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부위에 파장이 긴 2차 근접외선을 쪼여주면 빛에서 나오는 열과 활성산소가 광견병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이때 정확히 감염 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나노 입자가 광견병 바이러스의 당단백질에 결합하는 특이 유전자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큰 그림은 치료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 이런 특별한 빛의 파장으로 그래서 거기서 열도 낼 수 있고 활성산도 낼 수 있어서 연구진은 감염 부위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한 결과 광견병 바이러스가 최대 90%까지 죽은 것을 확인하는 등 효과 검증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광견병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감기와 코로나 등 다른 바이러스의 치료도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금속이 필요한 전기 모터에 금속 없이 탄소 나노튜브만으로 전기 모터 코일을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김대윤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액체와 고체 중간 상태인 액정의 정렬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탄소 나노튜브 정제 공정을 개발해 금속 없이도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코일로 만든 모터를 사용한 모형 자동차 실험을 통해 도로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온난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전 세계 인구 수억 명의 삶의 터전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빙상이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65m 올라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이 빙상에서 손실되는 얼음 양이 1990년 이후 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1.2도 오른 상황에서 매년 3,7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파리 기후협약이 제시한 1.5도 상승하면 빙상의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해수면도 크게 올라갑니다.
If you keep going towards the end of this century, when, say, our young children will be in their 70s, 80s, that could be 10 millimeters per year. And you might think 10 millimeters per year isn't that much. That's a centimeter per year. That's 1 meter per century. 이미 일부 지역에선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는 100년 동안 해수면이 45cm나 상승했고 4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스페인 남부도 바닷물이 차올라 땅이 잠기고 집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을 막지 못하면 해안과 섬에 사는 수억 명이 대이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ou've probably seen the number, 230 million live within 1 meter of present high tide lines, and that goes up to about 1 billion when you push that up to, when you look at 10 meters above present high tide lines.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이내로 막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수면 급상승을 피할 안전한 온도 목표를 정밀하게 결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시급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의 재난이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소득 계층별로 책임 차이가 큽니다. 지구 온도 상승의 65%는 부유층의 이른바 고탄소 소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그 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입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2022년 전용기를 170회 타서 이산화탄소 8,200톤을 배출했습니다. 일반인 연 배출량의 1,100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초고가 승용차 벤틀리의 최신 SUV. 무겁고 출력은 높아서 연 15,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10톤을 배출합니다. 전기차 4-5대의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비행기나 차 말고도 큰 집과 고급 음식, 많은 옷 등은 모두 부유층의 이른바 고탄소 소비입니다. These specific luxury practices are disproportionately contributing to the climate crisis at this point, if you map out. 고소득층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연구한 최신 논문입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지구 평균 온도는 0.61도 올랐는데 이 가운데 65%인 0.4도는 소득 상위 10%의 소비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상위 1%에 해당했던 극한 더위는 1900년 이후 12배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빈도 증가의 소득 계층별 기여도를 따져보면 소득 상위 10%가 평균보다 7.3배, 상위 1%는 25.7배 컸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의 소득 상위 10% 계층의 탄소 배출은 아마존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폭염을 2-3배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부자들의 호화요트에 페인트를 뿌리고 제트기가 있는 활주로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유가 이러한 기후 부정이 때문입니다. 부유층에게 탄소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을 많이 유발시키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들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깊이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여서 정책적 해법도 이에 맞춰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가가 발빠르게 냉방기기 판매에 나섰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심했던 8, 9년 전 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가 많아 제품 교체 주기까지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 제품으로 채워진 매장. 유통업계는 벌써 여름맞이 냉방기기 판매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매장은 해마다 6월이면 에어컨 특별 행사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 앞당겨서 5월에 이렇게 특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본격 더위는 아직이지만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다는 예보에 한 발 앞서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이 필수 아닐까요? 실제로 대형마트의 올해 에어컨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67%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심한 더위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이때 구매한 에어컨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데다
전기요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효율이 좋은 신제품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진짜 한여름일 때만 켜고 나머지는 최대한 버티려고. 분들이 대부분 10년 정도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바뀌는 주기가 지금인 거죠. 이젠 바꿔야 되겠다. 유통가가 일찌감치 여름 장사에 돌입하고 소비자도 서둘러 준비에 나서면서 에어컨 시장 경쟁이 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우동권입니다. 올해 미국 관세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150개 기업은 미 관세 정책으로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4.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부문이 8.3% 하락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 부품이 7.9%, 석유화학, 석유 제품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선박과 의료, 바이오 헬스는 미국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각각 10%,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관세 관련 한미 간 2차 기술 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이 쌀과 소고기 등 우리의 수입 규제와 관련해 두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NTE 보고서상의 한국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2025 NTE 보고서에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쌀에는 쿼터제를 운영하는 등 21건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2차 기술협의회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농축식품부, 과기부, 해수부 등 범부처가 참여한 만큼 NTE 보고서에 언급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한 지 이틀 만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SNS에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전공의 모집이 이번 주에 마감됩니다. 원서 접수일이 며칠 남기는 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아직 전공의들은 큰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입니다.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에 오는 27일 오후 6시 지원을 마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이 여기처럼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칩니다. 현재 사직 전공의는 11,000여 명. 앞서 정부는 돌아오고 싶어하는 전공의가 많다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직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직 모집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몇몇 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에서도 복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0% 안팎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고 관망하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분들께서는 지난 1년 3개월의 의료 공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해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인턴 기간 단축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 이상 수련 특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2008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39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13억 2,965만 원에서 이번 달 13억 4,543만 원으로 1,500만 원 넘게 올랐고 올해 초보다는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30억 942만 원, 하위 20%는 4억 9,044만 원으로 각각 집계돼 역대 최대 수준인 11.6배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전후로 SK텔레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늑장 대응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SKT 최태원 회장의 국민과 2천만 소비자를 기만한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SKT 해킹 사태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SKT의 해킹 예방 조치가 충분했는지 또 피해를 안 뒤 대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T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임시 저장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고 지난해 기준 SKT의 정보보호 예산이 KT와 LG U+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해킹 피해를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기까지 3주나 걸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발인들이 이번 사태에 SK 측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버 기록과 로그 기록을 분석하며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관합동조사단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고 좀 국가 지원을 받거나 정황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SKT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됐는데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에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200명에 달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해킹 사고 이후 수습책을 가동 중인 SK텔레콤이 지난 19일부터 일일 유심 교체 규모를 30만 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심을 바꾼 누적 고객은 417만 명이며 예약 후에도 아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은 482만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심 교체나 유심 재설정을 한 경우에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해지와 재가입, 가입 여부 확인 등은 T월드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도입한 인천아이 바다패스는 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섬을 여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덕에 가장 북단인 백령도를 포함한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이 북적입니다. 특히 안개가 껴 여객선이 제때 출항하지 못하자 터미널은 북새통이 됩니다.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섬 여행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데다가 인천 시민한테 특혜를 주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섬이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권유해요. 올해부터 도입된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500원으로 서해 25개 섬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민도 최대 70%까지 할인받습니다. 올해 실제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결항률이 높아져 섬 주민 등 전체 이용객이 줄었음에도 바다패스 이용객은 지난달까지 10.3%, 16,0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인천 시민이 15만여 명으로 3.3% 늘었고 다른 지역 시도민은 19,000여 명으로 27.6%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여객터미널이 붐비고 인천의 모든 섬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정책도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에 서식하는 어류를 조사한 결과 2급수 이상의 깨끗한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쉬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과 모전교 인근부터 중랑천과 만나는 합수부까지 총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상류부터 중하류까지는 유형성 어류인 피라미가 많았고 최하류는 참붕어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중 특히 상류 구간인 관수교 인근에서 채집된 쉬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에만 서식해 하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발견됐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중앙과학관은 향후 계절별 추가 조사를 통해 쉬리를 포함한 어류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청계천 관리 방안을 서울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극한의 기후환경에서 활용할 혁신적인 식품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 푸드테크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청소년의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실제 구현 가능성보다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과학적 탐구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홈페이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이나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하고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본거지가 캄보디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상동 씨는 최근 자신을 유명 연예인 소속사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6시간쯤 뒤 30여 명이 방문한다는 말에 횟감을 손질하고 상도 차렸습니다. 이내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실장은 연예인이 좋아하는 와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인, 자기가 말하는 와인밖에 안 먹는다고 느낌은 좀 세는데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지만 끝내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노쇼 사기를 당한 건데 다행히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준비했던 음식 100만 원어치는 고스란히 피해로 남았습니다. 평택에서 고깃집을 하는 A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대위라는 군신분증을 보고 믿었지만 역시 노쇼 사기였습니다. A씨 역시 선결제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준비했던 음식은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군사칭 노쇼 사기만도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전국적으로 4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부터 정당 관계자 등까지 사칭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사칭 노쇼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고 다른 노쇼 사건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범인을 잡을 방법은 없는 만큼 사실상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를 요청하고 범죄인을 인도받는 게 최선입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 규모도 방대할 것으로 추정돼 검거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고 범죄 수익 환수도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단체 주문이라면 일단 의심하고 거듭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기꾼들은 AI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악용해 온라인상 모든 것을 진짜처럼 위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품을 대리하여 구매해달라는 주문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YTN 배민혁입니다. (5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